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화정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 면적 152평, 건축 면적 76평의 볼륨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 건축물들 중에 이 정도의 볼륨과 컨디션의 건물은 흔하지 않은 현황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어서 건물의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함정 29억 3,300만원에서 사회에 유찰되어 19억이 폭락했죠. 10억 4천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최근에 이 물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서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릴 테니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 위치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쪽이고요. 그 주변으로 힐스테이트 3단지 아파트 이렇게 단지들이 1단지, 2단지까지 쭉 이렇게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한 3,000세대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 주도로변으로도 충분히 가시성 있게 많이 보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이쪽으로 그 약간의 먹자골목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설명할 게 오늘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얻는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7022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요. 101호가 나와 있고 1층이기 때문에 감정 10억에 받아져서 지금 3억 8,500까지 떨어졌죠. 이 금액만 조금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3층, 4층, 5층이 나왔는데요. 여기 2번, 3번, 4번이 3층, 4층, 5층인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6억 1,9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최저가 2억 2천 1,000만원 정도, 2억 2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들 점유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매지 상에도 임차인 현황이 없으니까 명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실 거 없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말소기준권리 이외에 인수되는 권리 없이 깔끔하게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봐야 되겠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 제가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가 101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2층은 2층이 아니죠. 3층 301호가 되고 401호, 그 다음에 501호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1번, 2번, 3번, 4번 물건 번호고요.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1층만 다르죠. 그리고 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무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지금 102호에 대한 부분만 채무자 소유입니다. 현 채무자 소유. 그렇게 따지면 지금 7명의 뭐라 해야 될까요? 소유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과연 매수 후에 관리의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물건 전체적으로 다 취득한다. 왜 29억이 나와서 19억이 떨어져서 10억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낙찰가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이 정도의 컨디션에 이 정도의 볼륨의 건축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4개의 물건을 전부 다 낙찰 받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지권 등기가 돼 있고 구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지권, 대지에 대한 권리가 이거를 전부 4개 호실을 다 낙찰을 받았을 때 110평입니다. 110평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전체 소유자의 73%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으로 하면 229.31평인데요. 이 220.31평은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은 보통 80% 정도가, 그러니까 100%에서 80% 정도가 전용 면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용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계약 면적을 약 286평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요거 퍼센테이지를 잘 봐야 됩니다. 대지권에 대한 비율이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 76%, 이거를 다 취득하게 되면요, 그랬을 때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호실만 매수를 해가지고는 다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고 5층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의 그 문제도 생기고, 주차장 사용 문제, 공용 부분의 청소, 그 다음에 유지 비용 뭐 등등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점유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건물이 싸니까, 싸게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일단은 내가 7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70% 이상의 소유권을 권한을 얻었을 때, 물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201호나 102호 같은 경우에 전혀 관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비용적인 문제나 관리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매수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인데요. 우리 지금 이 물건을 전부 70% 이상 소유하게 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분소유자가 7분이 될 수 있겠죠. 총 7개 호실이고 7개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제24조에 보시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7인이기 때문에 관리자 선임을 할 필요 없이 규약의 설정 및 변경 또는 폐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공용 부분의 변경이다. 근데 우리가 70% 이상이면 구분 소유자 4분의 1 초과 25%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규약의 설정 또는 변경 폐지,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의 문제까지요. 그 권한은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규약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결 방법은 구분 소유자 과반수로 의결하니까 이미 과반이 넘어갔죠. 전체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주도적으로 자기가 관리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제47조 재건축이나 공용 제15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75% 이상 구분 소유자가 결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80%,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하거나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 상황은 발생되지 않겠죠.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86년생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관리 비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차후 문제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그 차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온전히 매수를 통해서 이 나머지 2개 호실 역시도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지실 수 있다.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관리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70%의 권한을 얻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여기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임차를 마치고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임대료를 적정하게 하면 빨리 맞춰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놓기에는 임차인들을 구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시간적인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소방 설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 5층, 4층, 3층이 사우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경매지상 보면 원복이 다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원도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방 설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스프링클러 등 뭐 이 연면적에 맞는 소방 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추가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 그 코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광주은행이. 근데 지금은 종료가 돼서 여기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경매로 나와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 구성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임차인들이 안 맞춰지는 건물의 핏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 후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보기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주변으로 실거래가 보시면 2019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평당 1,4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건축물 볼륨을 보시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연면적이나 토지 면적도 다 저희 물건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평균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물건지는 10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지권, 우리 대지에 대한 권리 110평 하면 평당 95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차이가 생기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굉장히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19년도에 거래된 것들이고, 지금 현재 저희 매매 물건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죠. 여기 물건 평당 2,100만 원의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거래가 되기는 힘들긴 하지만 주변 호가가 평당 1,800 이상은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다. 이 도로가 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구 쪽, 광주 서구 쪽으로 상가 임대차를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고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책정된 월세는 진짜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월세다라고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이렇게 세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1년에 7,8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매수 후에 어떤 투자 비용들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10억 4,800만 원이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시간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돈이 조금 들어가요. 왜냐면 임차를 맞추는데 시간, 그래서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 등도 들어가니까 한 1억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본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필요하신데요. 대출은 최저가 대비해서 90% 잡아놨는데 감정가가 29억이기 때문에요. 29억에 9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실 거예요. 신용만 되시면 9억 4,3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요. 실투자금은 우리 1억 포함해 가지고 2억 5,400,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한 3억 정도 있으면 안정감 있게 세팅을 다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투자금 3억 정도, 대출 9억 5천 정도 이렇게 맞추셨을 때 이 기준으로 해서 이자 비용은 매월 408만 원, 1년에 4,904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월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제외한 월세를 다 맞췄을 때요, 이자를 제외한 소득은 2,895만 원씩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517만 원씩 월 납부가 돼야 되고 1년이면 6,204만 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리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기까지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리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억을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1억을 3억 정도 현금이 있으면 이 비용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다 임차 세팅이 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원리금 모두 다 내더라도 월 133만 원씩 1년에 1,596만 원씩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비용은 제가 진짜 너무 보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맞춘 거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수익률이 11% 정도 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 건물 201호하고 102호하고 요거 2개 호실이 남았는데요. 관리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이 2개 호실까지 차후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전체적인 건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구분듣기 됐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임차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지금 보수적인 금액으로 세팅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못해도 30억 이상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후 매수하시고 해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저는 그냥 액면상으로 그냥 지금 딱 보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확정인데 그거보다 더 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돈 남을 것 같고 싸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든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특히나 요즘에 안 좋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